예전에는 결혼하면 꼭 이런 질문 들으셨죠? 애는 언제 가죠? 듣기 싫은 참견이지만 그땐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결혼도 선택이고 출산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원장님, 엄두가 안 나요. 지금도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이렇게 아이를 낳을지 말지가 선택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돈은 얼마나 들지, 커리어는 유지할 수 있을지, 여가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 기쁨보다 먼저 조건과 숫자가 떠오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요. 원장님, 4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낳겠다는 게 너무 늦은 욕심 아닐까요? 사실 요즘은 결혼도 다들 늦고 그러다 보니 출산 시기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죠. 그래서 30대 후반, 40대의 엄마가 되는 분들도 이제는 적지 않은데요. 노산 엄마들이 흔해졌다고 해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일이 가벼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산의 위험이나 난임 걱정도 많고 또 그 이후에 육아에 대한 고민도 깊으시거든요. 오늘은 그 고민을 들고 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했고 올해 44입니다. 네, 많이 늦은 결혼이죠. 저는 30대 중반에 커리어를 바꿨어요. 원래 하고 싶던 일을 뒤늦게 시작한 만큼 진짜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과 임신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죠. 사실 40을 넘기면서부턴 나는 이렇게 일하면서 혼자 살겠구나 했는데 뒤늦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와서 아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아이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저랑 결혼하면서부터는 우리 둘만 잘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끔 스쳐 지나가는 눈빛을 보면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폐경에 멀지 않았다는 거. 지금이 아니면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서로 1년 정도는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걱정이 먼저 밀려와요. 사실 35부터 노산이라는데 그럼 저는 극노산이잖아요. 혹시나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죠? 그 상황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임신보다 더 두려운 건 그 이후의 시간이에요. 육아를 40대인 우리 부부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사이 제 커리어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막막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 저는 50대 중반이겠죠. 제가 아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요즘은 부모도 경쟁력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젊고 에너지 넘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시작부터 뒤처진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아이한테 부담이 되진 않을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언젠가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낳았어? 왜 엄마는 다른 엄마보다 늙었어? 이렇게 말할까봐 벌써부터 미안해집니다. 임신, 출산, 육아. 마치 모든 게 리스크를 안고 꼴찌에서 출발하는 개인 같아요. 하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저랑 아이 인생에 무책임한 건 아닌가 계속 흔들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아이를 원한다는 게 이기적인 욕심은 아닐지 복잡해요. 원장님, 저는 어떤 마음으로 임신을 고민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읽으면서 느낀 건요, 이 고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산 고민이랑 좀 결이 다르네요. 보통 40대 임신 상담은 난임 얘기가 훨씬 많아요. 시험관을 반복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왜 나만 안 될까? 이런 좌절, 포기가 안 된다는 고민들이죠. 근데 사연자님은요, 이 나이에 임신이 될까 보다 낳게 되면 내가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시네요. 사실 이 질문은 임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한 번쯤은 마주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20대든 40대든 엄마가 되기 직전에 드는 불안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임신, 출산 그 자체보다 육아에 대한 공포인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꼭 이런 질문 들으셨죠? 애는 언제 가죠? 듣기 싫은 참견이지만 그땐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순서였으니까요. 지금은 달라요. 결혼도 선택이고 출산도 선택이에요. 비혼도 많고 결혼을 해도 딩크로 사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아이를 낳을지 말지가 선택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돈은 얼마나 들지, 커리어는 유지할 수 있을지, 여가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노후 준비는 괜찮을까, 체력은 버틸 수 있을까. 이 기쁨보다 먼저 조건과 숫자가 떠오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쉬운 선택은 아니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삶의 모든 계획이 통째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원장님, 엄두가 안 나요. 지금도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산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모릅니다. 원장님은 아이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말해주세요? 네, 저도 사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아이 낳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낳아보는 걸 권하는 편이에요. 이미 엄마가 된 분들이 하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육아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 그 힘든 게 다 잊혀져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근데 이 말요, 경험하기 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죠. 감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부가 완전 썩은 거예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막 턱 밑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모처럼 갑자기 촬영이 좀 잡혀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팩을 좀 했어요.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이 팩이 약간 슈렉처럼 좀 초록색 팩이었는데 아들이 와서 저를 빤히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화장하다가 얼굴에 토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표현도 표정도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서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는 기쁨이 이런 건데, 근데 그래서 차 타고 출근하는 길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셋째 낳아볼까? 이거 전혀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죠. 근데 엄마들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이게 경험해 보기 전엔 이 기쁨이 상상이 안 되실 거거든요. 이 육아의 고통은 옆집에서 봐도 보이는데 이 육아의 기쁨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육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예전보다 육아템도 좋아지고 정보도 많아졌죠.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나 모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양육의 구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 그래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전엔 이 말이 진짜였어요. 아이를 낳으면 옆집 아줌마가 잠깐 봐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안아주고 그리고 시댁이랑 친정에서 도움받는 게 당연했죠. 근데 지금은요, 육아가 완전히 개인화됐어요. 이게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또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죠. 그리고 책임이 오롯이 부모 몫이 되죠. 그래서 독박 육아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독박. 집 밖에 못 나오고 혼자 갇혀서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그 느낌, 그 고립감이 육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럿을 낳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사실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자 이런 분위기가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아이 양육에 총력을 다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부담이 생겨요. 이 좋은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사연자님 고민도 결국 그거잖아요. 노산이라 체력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열정이 부족하면 아이가 불행해질까? 경제력이 부족하면 아이 인생의 짐이 될까? 여러분, 그럼 좋은 부모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따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는 것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을 크게 겪었던 분들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 부족함 느끼지 않게 키울 거야.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거야. 저는 이 마음 너무 이해돼요.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근데요, 아이한테 좋은 건 다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행복한 아이를 만들진 않거든요. 부모가 모든 걸 세팅해주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힘든 건 다 막아주면 아이는 편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요, 그 안에서 결핍과 갈등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적당한 결핍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힘을 키워주고 또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주기 때문에 아이를 강하게 키워줍니다. 근데 아이를 부모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다 보면 이 갈등과 결핍을 견디는 훈련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아이 중심으로 움직여주지는 않잖아요. 친구도 선생님도 회사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풀어야 되고, 실패하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거절당해도 내가 견뎌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부모가 다 해결해줬다면 그 기초 체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부모 손이 가장 클 때니까요. 문제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관계가 훨씬 복잡해질 때부터예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친구가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한마디 들었는데 숨이 턱 막혀요. 이 갈등을 감당하는 힘이 약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부모가 아이한테 에너지를 전부 쏟다 보면 기대가 따라옵니다.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쏟아지고 머무는 곳에는 기대가 생기는 게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되면 내 덕이 되고 또 잘 안 돼도 내 탓이 됩니다.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부모 인생과 아이 인생이 분리가 안 돼요. 그게 결국 아이에게도 부담이고 부모에게도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퍼펙트하게 해주는 게 항상 좋은 양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늦게 결혼하셨어요. 요즘 기준으로도 만원이고 정말 늦게 아이를 보셨죠. 그 자녀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솔직히 그분이 고스펙은 아니었거든요. 막 좋은 대학, 대기업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사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고 관계에서도 크게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이 행복도가 높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잘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하구나. 이 40대, 50대의 부모가 되신 분들은 20, 30대의 조급함을 이미 지나왔어요. 자기 삶에 대한 확립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시야도 넓고 감정적으로도 성숙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체력은 힘들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한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적고 경쟁심도 좀 줄어들어 있고 완벽함에 좀 덜 집착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될 프로젝트나 나의 성취물로 볼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젊고 열정적인 부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는 그 부모가 유일한 존재니까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될까? 고민하는 부모는 이미 좋은 부모에 가깝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 제일 행복했던 기억, 그게 학원 정보였나요? 좋은 학군이었나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같이 웃었던 기억,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건 대체로 그런 경험입니다. 사연자님, 저는 사연자님이 이미 좋은 부모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될 수 있나 고민하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사연자님은 원하는 일을 찾기까지 성공과 실패를 다 겪어본 분이시잖아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시간을 좀 들여서 찾아본 사람이고요. 그런 경험이 아이를 지켜봐 주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정하셨다면요. 지금 느끼는 불안함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주신다면 감사히 받고 아니면 그 삶도 그대로 받아들이자. 저는 이 마음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삶에 좀 필요한 낙관이 아닌가 해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는 언니의 참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양한 고민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